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훨씬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팁이죠. 안녕 식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알려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제가 발음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음을 길게 분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발음을 훨씬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발음이 아니라 말 자체를 잘 하는 방법,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여럿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거나 그를 설득시켜야 될 때, 채용 면접에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의 면접이 아니라 사람 대 기계, 사람 대 컴퓨터, AI 면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상대의 표정도 전혀 읽을 수 없고 정말 말 그대로 말만 잘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상황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말을 잘 한다, 말을 논리적으로 한다라는 건 개인에게 굉장히 특장점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팁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우리가 말을 논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기법 중에서 프렙 기법을 활용하면 말을 훨씬 논리적으로 내가 의도한 상황을 모두 담겨져 있는 논리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렙은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의 약자인데요. 먼저 포인트,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리즌이죠. 제가 왜 이것을 주장하냐면요, 왜 이것이 좋냐면요 라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예시, 이그젬플이죠.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벌써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이 세 가지 단계만으로도 굉장히 논리적인 문장들, 논리적인 문단들이 구성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장을 해주는 거죠. 상대를 설득시킬 때에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문장들을 나열해주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잘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한강으로 나들이를 가고 싶어요. 얘들아, 나는 한강에 가고 싶어. 왜냐면 한강에 가면 우리가 액티비티를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잖아. 예를 들어서 한강 라면도 먹을 수 있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도 탈 수 있어. 그리고 공터가 굉장히 넓으니까 공놀이도 할 수 있고 그냥 조깅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강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양한 액티비티 하자. 어때? 이렇게 친구들을 설득시킨다면 어떤 사람이 넘어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구조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이야기가 굉장히 탄탄해졌죠. 처음에는 이 구성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공식에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 이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실제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패턴을 습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프렙,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시더라도 예시를 먼저 얘기한다거나 혹은 주장을 연달아 2번 한꺼번에 강조하고 나서 예시와 이유를 얘기한다거나 순서를 달리 얘기하셔도 어느샌가 논리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직장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차장님, 부장님을 설득시킬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건넬 때에도 이런 구조를 띠고 있으면 훨씬 설득력이 강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내에서 우리도 더 이상 종이 보고서를 이용하지 말고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전자 보고서를 사용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장님, 우리 회사도 종이 문서 점점 줄여가고 전자 문서로 전환해 가는 거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부장님이
왜?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럼 그 왜에 대해서 reason. 왜냐면 종이 문서를 많이 이용하면 종이 낭비도 되고 A4용지도 계속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잖아요. 전자문서를 하면 종이 낭비를 할 일도 없고 결제를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예시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들도 이미 전자문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전자문서화를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120% 좋아졌다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탁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 저희도 전자문서화를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빨라질 테니까 다른 프로젝트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고 지금까지 A4용지를 샀던 예산들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비품을 산다거나 혹은 탕비실에 더 맛있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아닐까요? 아니, 일석삼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탁 해드리면 부장님이 그래? 그러면 결제 한번 올려보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조대로 면접을 본다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훨씬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보통 면접에 가서 떨거나 버벅이거나 혹은 텀이 생기는 건 이거 내가 준비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머리가 새하얘졌을 때잖아요. 그럴 때는 바로 이 프랩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중에서 프랩에 적합하게 끼워 맞출 수 있는 경험을 빠르게 생각해내서 이 구조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자 개념 있는 희애 씨는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왔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학생들이 진짜 큰 실수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험 어떤 게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단답식으로 네, 저는 이런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본인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이럴 때야말로 프랩 기법으로 이런 경험입니다. 왜 이렇게 느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험에서 배운 역량으로 본 회사에서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탁 해주면 완전 뽑고 싶은 지원자처럼 보이는 거죠. 가령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청산리 역사대장정이라는 역사대장정이 가장 보람 있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10년 가까이 지금까지 함께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 만큼 소중한 인맥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자산이다 라는 문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산리 역사대장정에서 느꼈던 인맥 관리의 중요성, 사람이 자산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팀원들, 동료들을 나의 자산이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함께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뛰어난 지원자구나 라고 감명을 줄 수가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프랩!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팁이죠. 그러면 오늘 알려드린 프랩 기법 꼭 기억하시고요. 또 머지않아서 말 잘 할 수 있는 방법, 발음 잘 할 수 있는 방법 팁 영상으로 또 불쑥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프랩 기법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더 많은 식구들이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을 구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념 있는 희애씨 채널에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한 다양한 꿀팁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금융 영상, 브이로그 영상, 살림 영상, 업글 영상들이 그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식구들과 앞으로도 함께 하면서 유용한 영상,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